이어서 지금 이제 2부 교육을 이어가기 전에 주의사항이라고 한다면 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알고 계신 컨텐츠입니다. 그쵸? 그런데 오류다, 오류가 아니다. 예를 들면 주의하셔야 되는 컨텐츠들이 있다를 좀 짚어드리려고 해요. 탑재되어져 있는 모든 컨텐츠를 제가 해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지만 이 컨텐츠가 하다 보면 우선 한번 볼게요. 끝났습니다. 자, 학생이 이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소리가 안 난다고요? 그죠? 소리가 안 나요. 완전 선생님 여기 넥스트가 안 떠요. 선생님 뭐가 이상해요. 그럼 그 다음 또 하는 일은 플레이를 또 눌러요. 그죠? 자, 이건 플레이 누르는 게 아니라 컨티뉴를 누르셔야 돼요. 이제 퀴즈를 풀 거기 때문에 이걸 다 해야지만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컨텐츠마다 사실은 구성되어져 있는 것들이 일부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수업 진행하실 때 염두하시고 체크를 좀 부탁드리고 최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덜어내면서 컨텐츠 교체를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계속 사용하실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말씀드리고 나서 이제 2부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거 GK003의 타임 12고요. 이거 홈워크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하고 있습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자, 이어서 이제 2부 저희 러닝 패스 키즈뱅크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희 이제 러닝 패스인데요. 다 알고 계시죠? 그죠? GT 어널스 클럽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고 단계는 어디부터 열려져 있다라고 했냐? 그레이드 2부터 자동으로 오픈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닝 패스는 중고등 학생들을 위한 최고급, 최적화 맞춤 학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우선 내용을 안내 드리기 전에 일종의 사례이기도 하니까 한 친구의 영상을 좀 보고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산업고등학교 재학 중인 김수현이라고 합니다.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위주로 나온 편이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공부를 했는데요. 초등학교 때는 공대 기본 영어 학습을 했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러닝 패스를 듣고 중학교 3학년 때는 라이브 레슨까지 들으면서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라이브 레슨의 경우에서는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나왔던 학자인데 그거를 영어로 또 배우니까 한국어로 배울 때랑은 느낌이 달라서 흥미로웠어요. 내신 시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려움은 없었고요. 문법 학습을 할 때는 중학교 1에서 아마 문법 공부를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쫓아가는데 크게 어려움은 있지는 않았어요. 영어 시험평가 같은 부분에서는 발표 같은 부분에서 딱히 큰 걱정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발표 시험평가를 하면서 발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항상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고 또 친구들 중에서는 발표를 할 때 다 잘 준비를 했지만 발음이 조금 아쉽거나 혹은 대본을 다 외우지 못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공부에서 라이브 레슨 하면서 원하는 선생님과 대화했던 게 이런 부분에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장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의고사 같은 걸 풀 때 영어로 읽는 속도가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되게 빨랐었어요. 영어로 댓글을 많이 읽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장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과목들도 다 그렇지만 꾸준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영어는 자주 듣고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NFS랑 라이브 레슨을 할 때 연예인 선생님이랑 많이 대화를 하면서 말하기 능력을 키우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고 또 그런 영어에 대한 개론 지식을 쌓고 싶은 그런 친구들도 들으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저는 고등학교 올라와서 영어 모의고사나 내신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빠르게 읽고 이해하는 것과 그 관련된 배경 지식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NFS와 라이브 레슨을 들으면 배경 지식 같은 부분을 빠르게 키울 수 있고 또 영어를 자주 접하다 보면 읽는 속도와 그 이해 능력이 향상이 돼서 이런 능력을 키우고 싶으신 분이면 NFS 라이브 레슨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좀 충분히 이해 공감이 되시나요? 사실 이 친구가 학습하던 시절에 그 어떤 배경 지식이라는 건 이 프로그램 하나가 전부였을 수 있지만 지금 저희 이제 공터 친구들에게는 앞서 말씀드린 뭐 예를 들면 미디어 채널이라든지 스템 채널이라든지 그 외에 또 저희 지금 이제 소개하는 러닝 패스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아이들에게 좋은 것들을 전달하고 성장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 사실 이제 수능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 문제, 이러한 유형의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사실 저는 여전히 왜 이것 때문에 영어 공부를 해야 하나? 왜 여전히 어른들은 이걸 원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현장에서는 계속 대면하시는 학부모님들의 니즈가 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좀 명확한 답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제 무엇을 말씀드릴 거냐 하면 이게 작년도 수능 문제예요. 그래서 문항 분석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저희 이걸 잘 하기 위해 그럼 아이들한테 무엇을 준비시켜야 하는가? 아까 수연이가 이야기했었던 다양한 글을 여러 번 이제 접하는 그 훈련 자체가 영어 지문을 읽는 속도감을 높여줬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 배경 지식도 확장됐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글을 분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무엇을 담고 있고 추론을 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스킬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히 스킬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적용하는 훈련들이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리딩 수업할 때 끌어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그레이드 1 이상의 그룹 수업의 가장 큰 목표는 그 선생님들, 수업을 진행하시는 그 비디오 레슨 선생님들의 내용을 잘 이해해서 접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학습을 하면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어느 시점서부터는 충분히 혼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23년도 수능에 대한 것들을 저희 스킬로 각각 분석을 했어요. 제가 이전에는 AR 지수, 그러니까 수능 그 22년도 문항을 AR 지수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의 책을 읽어야 하는가 뭐 이런 표들은 사실은 찾아보시면 많아요. 그죠?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으로 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레이드의 수준을 잠깐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개념학습이라는 것이 하나의 스킬을 뭐 6학년 때 처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다지고 올라가면서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했을 때 궁극적으로 이 정도의 수준의 레슨을 이해하는 아이가 고3이 풀고 있는 수능 문제를 잘 적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조금 전달 드릴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이유는 러닝 패스를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글의 목적을 아이가 분석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글의 목적이라는 건 이렇게 작가가 썼어 라는 라이팅의 기법도 있을 것이고, 글을 읽을 때 목적을 분석하는 건 이렇게 하는 것이야 라는 리딩의 포커스에 맞춰서 하는 스킬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선은 이제 라이팅을 넣은 거죠. 그래서 각각 이 학습들을, 이 지문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당 컨텐츠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선 매핑만 해봤다라는 거고요. 그럼 아이들에게 수능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점수를 내기 위해서는 제한 시간 이제 70분 안에 리스닝 틀리면 안 된다.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문제 중에 몇 분 안에 풀어야 돼. 그쵸? 훈련이죠. 훈련. 그래서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교재들은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유형 훈련을 위한 책을 판매하고 있어요. 맞나요? 그죠? 어법, 그 다음에 어떤 유형 독해 훈련하는 문제집들, 그 다음에 그렇게 이 두 가지를 어느 정도 밸런스에 맞춰서 훈련이 됐다면 실전 문제 중심으로,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리잖아요. 이 세 가지를 풀어야 하는 이유. 근데 책을 풀고 있는 아이들이 과연 이 책이 다 필요할까요? 난 이미 알고 있는데, 이 정도는 너무 쉬운데, 그쵸? 이렇게 해야 하는 건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꾸 틀리는 유형만 집중적으로 훈련하는 문제집이 있다면, 킬러 문제라고 하죠. 뭐 영어에서 킬러까지는 아니지만 3점짜리 문제 유형들, 그쵸? 아이가 결국은 부족해서 자꾸 틀리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훈련할 수 있는 문제집이 있다면 아까 같은 과정으로 학습시키진 않아도 됩니다. 그게 바로 공터에만 있는 저희 러닝 패스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원장님들께서 이제 계속 들었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한테 어떻게 적용해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가 잘 오늘 전달된다면 저는 가장 큰 목적이 전달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간이 17분이죠. 자, 아이들은 지금 보시는 페이지가 그레이드 2 이상 되는 아이의 첫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이 페이지를 봤다라는 건 우리 아이는 테스트를 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러닝 패스에 자동으로 세팅되어져 있는 것은요, 그 3개의 과목이에요. 수학, 그 다음에 어법, 그 다음에 이제 리딩, 이렇게 해가지고 이 3가지에 대한 과목에 대한 테스트를 볼 거예요. 그러면 테스트를 봤다라는 건 앞서 저희 프로그램의 장점이 뭐라고 했냐? 아이한테 최적화되어져 있는 아이의 학습 트랙을 따라가다가 부족한 걸 찾아내서 다시 아이한테 초개인화 맞춤 학습으로 연결하는, 그게 가장 좋은 그 수업 방식이잖아요. 그걸 찾아내 줄 거예요. 이 3개의 과목에서. 그럼 테스트를 우선 봐야 되겠죠. 그쵸? 지금 제공한 그 PDF 파일은 매뉴얼북처럼 보시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리포트 보는 방법은 제가 10분 안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하고, 저희가 이 수업을 가지고 원어민 선생님들하고 이제 진행하는 북미 원어민 수업으로 소개했었던 그 수업을 한 꼭지 실제로 여기서 시연을 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3시 반에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봤어요. 그러면 저희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선생님들께서는 결과를 보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아이가 테스트를 보는 것까지는 자동으로 세팅됐지만 결과를 보는 것은 본사로 연락을 주셔야 돼요. 지금 현재 자동으로 아이를 불러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플러스 친구로 우리 학생이 누구누구가 테스트가 완료됐다라고 하시면 그 센터의 그 폴더라고 할게요. 클래스로 그 학생을 넣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리포트를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은 지금 아이들에게 테스트는 전부 다 그레이드 1으로 세팅되어져 있습니다. 자동으로. 그런데 우리 아이, 예를 들면 그레이드 2, 저희가 지금 레벨을 지정할 때는 자기 단계보다 한 학년 아래 단계로 테스트를 세팅해 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아래 단계는 끝났다라고 생각하셔서 그 다음 단계를 지정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러닝 패스 테스트는 아이 학년에 바로 한 학년 아래 걸로 우선 세팅을 합니다. 그러면 만약 우리 아이가 그레이드 4예요. 그러면 그레이드 1으로 테스트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테스트를 보려는 아이가 그레이드 3 이상이 되면 한번 문의를 주세요. 그럼 조정해서 지금 그레이드를 바꿔드렸다라고 하면 그때 테스트를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방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테스트를 본 친구가요. 이제 한 과목이라도 테스트를 봤으면 바로 기록을 이제 저희가 클래스에 넣어드리는 순간 보실 수 있고 테스트가 완료된 과목 3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클릭해서 넘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제 진단이라는 저 단어를 클릭하셔서 넘어가면 이렇게 하단에 이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아이들의 테스트를 받거나 또는 보지 않았어도 우리 클래스로 지정된 아이들이 보일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친구는 파란 색깔로 뭐 1011 이렇게 써 있고 어떤 친구는 n/a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이 친구는 테스트 안 본 거예요. 세팅됐지만 지금 로케이션도 받았지만 아무것도 안 한 상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 세부 내용들은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제 리딩 과목이라는 거를 클릭해서 들어왔고요. 각각 이 친구가 이 리딩이라는 과목에서 몇 학년으로 테스트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안에 어느 정도 수준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게 스케일 스코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기준으로 우리 아이는 여기쯤에 있어요 라는 걸 수치화시켰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이 성장, growth라는 거는 뭐냐면 아이가 전에 테스트 이력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자동으로 1년에 4번 테스트를 보게 세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럼 오늘이 7월 1일이죠. 그러면 3분기 테스트가 자동 세팅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애기들이 지금 러닝 패스를 하고 있다면 굳이 테스트를 보는 게 의무는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3개월마다 분기평가를 원하시기 때문에 세팅을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라고 하시면 원래 하시던 홈 버튼 누르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3개월마다 테스트는 세팅이 될 거고 아이의 성장폭을 보실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NPR 이런 것들 뒤에서 안내를 좀 더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다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서 여기 텍스트로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더 잘 되실 거예요. 이제 그 테스트 결과는 크게 4개, 과목은 3개였잖아요. 그러면 오버뷰 페이지는 전체 세 과목을 본 테스트 기록 결과를 한눈에 보는 페이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한눈에 보는 페이지.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은 수학은 테스트를 안 했죠. 그쵸? 아예 시험을 안 봤고요. 그 다음에 리딩, 그 다음 랭귀지 아츠는 테스트가 본 거예요. 테스트를 봤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거고.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커런트 그레이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친구가 테스트를 시작할 때 어떤 그레이드로 했다라는 걸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터 요청으로 저희가 그레이드를 바꿨다면 그 그레이드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요 수치들 그 수치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으셔서 제가 요거 뒤에서 바로 뒷페이지에 설명 조금 드릴게요. 예를 들면 그 아이들을 평가하는 수치를 500부터 1500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테스트를 본 친구들이 분명히 있겠죠. 이 테스트를 보고 우리 뭐 스테이시라는 아이가 1105점을 맞은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미국 현지 아이들이 봄에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뭘 보죠? 성취평가라는 걸 보죠. 학년 마무리할 때 저희도 이제 일반적으로 보듯이. 그래서 봄학기에 봤었던 미국 현지 아이들의 테스트를 기준으로 거기에서 얘가 어디쯤입니다 라고 딱 찝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자, 그쵸?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해하기가 되게 좀 어려웠어서 봄학기에 테스트를 봤어요.
그리고 지금이 몇 월이죠? 지금은 7월이죠. 그러면 이번에 9월부터 이제 5월까지 학기가 끝난 아이들의 테스트를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은 23년도 이 기준을 토대로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근데 다시 다음 해가 돌아갔어요. 그쵸? 24년도가 됐어요. 24년도 1월에는 몇 월의 기준으로 지금 그 기록표를 가져온 거예요? 23년도 5월에 그 그레이드의 테스트를 본 아이들의 수치를 가지고 이거를 표화시켰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각각 이 아이가 이제 테스트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 내셔널 퍼센트 랭크라는 건 결국 이 시험을 본 아이들의 분포 중에 우리 아이는 여기쯤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1500의 큰 수치에 가까울수록 잘 한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이가 각각의 문항을 풀었을 때 지금 보시면 1번서부터 마지막 지금 아래쪽에 이제 31문제를 풀었다고 나와 있는데 그 31번까지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풀었는지 흔적을 볼 수, 이 트랙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장님들께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얘를 본다라고 하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게 어떤 스킬, 아이가 이거 몇 분 동안 풀었는지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직접 상담 오셨을 때는 페이지를 열어놓고 상담하시는 게 훨씬 조금 더 편안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테스트를 보는데 걸린 시간.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과가 지금 이제 각각의 문항은 이런 유형의 스킬들을 테스트했습니다 라는 것을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Expand All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하단에 이렇게 스킬이 나올 거예요. 리딩이라는 과목 안에 랭귀지 앤 보캐블러리도 있고 리딩 리터러처도 있고 뭐 인포메이셔널 텍스트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할당된 문제가 10개였는데 그레이드는 어느 수준이었고 몇 문항 중에 몇 개를 맞췄고 이건 눈으로 보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이걸 토대로 이제 부모님께 어디가 부족해서 또는 이런 걸 잘 채워나가면 될 것 같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평가 범위를 한번 봐주시면 지금 이 친구는 킨더부터 몇 학년까지 봤어요? 그레이드 6까지 봤죠. 그쵸? 자, 이렇게 문항이 반응형이라는 거예요. 맞췄구나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세팅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출력하실 때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고 여기까지가 이제 사실은 원장님께 전달드리는 부분인데요. 출력하실 때 주의사항은 만약에 이 파일을 어머님께 어떤 형태로든 전달할 땐 PDF라는 걸 쓰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 Expand All을 눌러주셔야지 어머님들도 그 스킬을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인쇄 버튼을 누르면서 만약에 Expand All을 안 눌렀다라고 하면 이렇게만 나가요. 10개 중에 10개 맞췄고. 근데 누르면 어떻게 보이셨어요? 이렇게 쫙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궁금하실 테니까 Expand All 누르시고 PDF로 저장한 걸 출력하시거나 또는 파일로 알림장에 올려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머지 이제 조금 그 이후 리포트 보는 방법 간단히 안내 드렸는데 혹시 질문 없으시죠? 네, 그러면 자, 줌으로 이제 이 테스트를 이렇게 완료했는데 얘를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과정 그대로를 1대1 이제 개인 튜터 선생님이 계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러닝 패스라는 저희 프로그램 중에는 이제 프리미엄 수업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드릴 수업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그레이드 1서부터 그 스킬 레슨 아메리칸 스쿨을 오픈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수업으로 개설했는데 내가 그 수업을 혼자 다 이끌기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원어민 선생님을 뭐 이렇게 채용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럴 때 같이 가셔도 되는. 그래서 영역 스킬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을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그 수업이 저희 스탠다드 수업이거든요. 용어 정리는 뒤에서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잠시 제가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수업은 라이팅 수업을 시연할 거고요. 풀로 할 수는 없어. 저희가 지금 24분, 그 다음 48분 수업인데 그 15분 정도의 시연을 요청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 GR 3단계의 라이팅 스킬 그대로 이제 저희 학생 하시면 되거든요. 대답하셔도 되고. 네. 이렇게 가요. 크게 돌릴까요? 이렇게.
Hi, Jeff. Good, thanks. Hello. Can you see that? Wow. Wow. 얘기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갑자기 긴장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되게 참여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저희 수석님이 이제 쭉 진행해 주시고 학생이 되실 겁니다. 네, 오케이. Alright, Jeff, let's start. Okay, hello everyone. I hope you're having a fantastic day today. My name is Jeff, and I will be your English teacher for today. So, let's get started on our English adventure. 여기 보시면. Okay? Yes. The first thing that I'm going to do with you is share my screen. And can everybody see my screen? Yeah? Yes, Jeff. Okay, so we just got into a new season, which is summer, and so I just gave you the beginning of the sentence, and I was hoping that you could finish it for me. So we just entered into summer, which is an amazing season, and so right here, what is this a picture of? 참여해 주세요. 크게. 마이크 이거 성인 돼. They say girls in. Finish the sentence, we could say,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because I can go to the beach. Or,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because I can. Over here, the first part over here, we have something called a bucket list, which is kind of like a wish list of what we can do for the summer. So if we're at the beach, we can build and make a sand castle. We can make a backyard fort. We can run in the sprinklers. Take a trip to the zoo. Drink homemade lemonade. Have a water gun fight. Make some homemade ice cream. And so these pictures give us a lot of clues to help us finish the sentence. Okay, so I'm not sure if someone is going to be like interacting with me or not. So I will do would it. someone like to finish the sentence by Jeff? just We're here. Jeff, you can call me Ashley. I'm here. So I will. Okay.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because I can go to a water park, Caribbean Bay. park and I can have fun with my friends. And so we could go to the beach, we could go on a road trip, we could watch a movie. All of these things are really great things that we can do in the summer. And the last picture up here, Ashley, do you want to just finish the sentence just by looking at this picture? Oh, okay.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because I can go camping. Good, I can go camping now. We're in third grade, right? So we want to be using details and explain more about the picture. So Ashley, who is going camping here? Who do you think this is? Friends. A couple? Friends. Is it friend? I'm sorry. So should I rephrase friends? Okay, so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because I can go camping with my dad. Okay? Okay. We can give other details like where are we going camping, right? Summer is my favorite season because we can go camping in Jeju Island. What? Exciting time, okay? All right, So, Jeff. pictures can help us complete the sentences, okay? So, now we're going to get started into our real lesson right now. So Yes. I'm just going to stop this screen Yes. share and then I am going to share a different screen. Give me 1 second. Okay. Can everybody see this part? Yes. Yes, Jeff. Yeah. And
is two different kinds of writing styles. That's what we're going to be going over today. So let's jump in and let's get started, like I said before, on our English adventure. Let's get started. Yay! Information. So, can everybody hear my screen? Yes. Okay, great. So let's keep going. And appealing writing are different types of writing. Okay, perfect. So I'm just going to go over the vocabulary words together, and then I say, and then you can repeat. The first one, informational writing. Informational writing. Good job. Whee! Opinion Opinion writing. writing. So we're talking about just two different styles of writing today. One is informational writing and one is opinion writing. And just before we get started, like the words can sometimes give us very good clues. So if we're talking about informational, we're talking about information. And we're talking about the second one is opinion, which is how do we feel about something? What is our opinion? What do I think about this? Okay? So Yes. let's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ese two styles of writing. Let's get started and go a little bit further. Informational writing is developed with facts, definitions, and details. Good. So the first one, if we're looking at informational writing, okay? We're looking at writing that includes facts. And if we know from the last lesson that I talked to you about, a fact is something that is true, something that we can prove, okay? The next one is going to include definitions, which is the description or the meaning of the word. And then the detail is going to be something that's very specific about what we're trying to talk about. So, I'll give you an example really quickly. So, a fact. I am a man. Okay? Now, how can we give a definition or a description of that a little bit better? Description or meaning of the word. So, I could say I am 6 foot or 183 centimeters, and that's a fact. That's something that we can prove. And then one detail is I wear glasses or my hair is brown. Okay, so those are things that we can prove. Let's keep going. Such as a coral reef needs sunlight to survive. A detail is a small piece of supporting information. A detail might be that a coral reef needs sun because it is a source of energy. Okay, now if you don't know what a coral reef is, so the first thing that we're talking about is the topic. And the topic is the big picture of what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If you don't know what a coral reef is, this is a picture of a coral reef, and a coral reef is at the ocean, okay? So, the topic is going to be a coral reef, and the definition or a description of that word is a coral reef is a structure formed when many corals grow together. So if we look at the picture, these are many corals growing together, okay? And a fact about that is a coral reef needs sunlight to survive. And it details something that's very specific or specific information is a coral reef needs sun because it is a source of energy, okay? So,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and talk about opinion writing. An opinion piece, on the other hand, is written differently. Opinions are supported with reasons. An opinion is how the author feels about something. If an author wrote an opinion piece about a coral reef, the author would state their opinion, such as, the Cocos Island coral reef in Costa Rica is the most beautiful coral reef in the world. Okay, good. So an opinion writing is a lot
not a fact. So it says an opinion. The Cocos Island coral reef in Costa Rica is the most beautiful coral reef in the world. That's just how I feel about this. It's not something that's true. It's not something that we could prove. And so what we would want to do is we would want to talk about our reasons why it is the most beautiful coral reef in the world. And so if I was going to ask a student right now, I would just say the coral reef is the most beautiful coral in the world because it is not been bothered by people. Knowing the difference between let's go back to that. often withstood their opinion, such as the Cocos Island coral reef in Costa Rica is the most beautiful coral reef in the world. Sorry, we have a limited time, so can we go to the next session, next one? Yes, okay. All right. Okay, first is the most beautiful because it has not been bothered by people. It is kept well because Cocos Island National Park was declared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19... Yes? Okay, I think this is it. We don't have much time. Okay. So you can show your magic next week. Okay? Should I say goodbye to All right. everybody? Yes. Yes. 돌려도 되죠. I will do my best. Okay, here. There you go. Everybody have a great day. Ashley. Bye. Bye, Jeff. Bye-bye, Stacy. Bye-bye, Ashley. Bye. Thank you. 잘 들으셨죠? 네. 지금 그 단기가 조금 있는 그레이드 3 정도 되는 라이팅 수업을 하고 진행하시는 건데요. 아이들이 이제 먼저 학습을 하면 이렇게 일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질문하고 발문하고 하는데 아까 이렇게 돌려드렸잖아요. 순간 당황하셨나봐요. 평상시보다 더 말이 많아지고 좀 긴장하게 좀 보이시죠? 네. 네? 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형태의 수업이에요. 그러면 이것도 보시면 강의를 다 해주잖아요. 그죠? 국어 선생님이. 그리고 퍼즐하고 리마인드 시켜주고. 그죠? 다시 리뷰해주고. 준비할 게 없어요, 선생님이. 대신에 뭐만 하면 돼요? 뭐만. 독려해주면 되는 거죠, 학습 독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은 여러 가지 저희가 컨텐츠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걸 활용해서 기능적인 거, 퍼즐, 그리고 잘 들리고 인터넷 끊기지 않고 요거만 되면 돼요. 요거만. 그러면 이런 분들은 얼마든지 지금 미국에 계시잖아요. 얼마든지 섭외해가지고 가능하다. 그럼 언어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 가지고 이런 형태의 수업을 하시면 된다. 근데 우리 지역에는 원어민을 구하고 뭐 하는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럼 제프를 활용하시면 된다. 제프가 평상시보다 오늘 좀 딱딱했다. 전에는 되게 활발한 아이였다. 네. 어른이었다. 네. 그 GR3 라이팅이었습니다. 그 중등부를 대상으로 지금 안내를 드리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가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활발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 보면서 어떤 그 인터랙션 많이 끌어주시는 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 자 지금 중요한 거 이제 다시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테스트를 보고 그 다음에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했다라고 하면, 근데 문제는 테스트를 봤는데 결과가 이상해. 다시 봐야 돼.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그레이드 지정을 한번 다시 해서 보고 싶다라는 말씀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재테스트 보는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그 앞서 보셨던 그 결과 보는 페이지였어요. 그쵸? 거기에서 오버뷰 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 과목 하단에 보시면 리셋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그쵸? 자,
자, 이 단어를 이 파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리셋이 되어져 있어요. 테스트가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있고 제가 아까 설명을 하나 앞쪽에서 안 하고 이제 리포트 볼 때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빨간 박스 위에 99번째라는 거 보이세요 혹시? 랭크 해가지고 그쵸? 99번째. 자, 저거는 뭐냐 하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이 뭐 900단위, 1000단위 이런 수치들은 아이가 어느 수준에 들어왔냐를 수치화했다면 얘는 서열화 시킨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1등이면은 첫 번째 first라고 할 것 같잖아요. first는 꼴등이에요. 반대예요. 그쵸? 왜라고는 질문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설명하기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안내 드릴 때 뭐라고 말씀드리냐, 저희는 상위 1%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하위 99번째 이렇게 그냥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머님께 안내 드릴 때 어머니 99번째가 99등이 아니라 상위 1%로 생각하시면 돼요. 100에서 뺀 역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등 나왔어.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제 테스트 보는 것까지였고요. 자, 아이가 테스트를 받고요. 그 다음에 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을 때 저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현황을 봐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부터 러닝 패스를 학습하는 아이들의 현황 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이제 과목별로 현황이 구분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지금 Knowledge Map이라는 것이 보이시잖아요. 그걸 클릭하시면 이렇게 페이지가 열릴 거예요. 자, 여기 페이지의 어떤 뭐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Knowledge Map 옆쪽으로는 뭐 Current Activity 뭐 이런 거 있는데요. 우선 여기 하단에 밑으로 이렇게 스크롤 다운 하시면 얘가 나와요. 여기. 그러니까 한눈에 보기라고 봐주시면 돼요. 한눈에 보기. 박연서라는 아이가 학습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지금 보시면 연두색 박스로 쭉 가다가 트로피가 하나 생겼죠? 자, 트로피가 나왔다라는 거는 학습이 완료됐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초록 색깔 트로피는 그 적절한 점수로, 좋은 점수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 된다라는 학습 기록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런데 빗살 무늬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자, 이 빗살 무늬는 학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어요. 무엇을 통해서 찾아낸 거예요? 테스트를 통해서 여긴 안 해도 돼.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거죠. 쭉 가다가 빈 구멍이 있었던 거예요. 저기 파트에. 그러니까 그걸 찾아내서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으로 가겠죠. 그러면 아이들마다 일괄적으로 다 동일한 게 보이지 않을 거다라는 게 예상이 되시죠? 그렇게 이제 한눈에 이 아이의 과정을 볼 수 있는 페이지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옆으로 이렇게 쭉 넘기다 보시면 어디까지 아이가 가야 하는지, 몇 학년까지 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런트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학습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가 학습하는 거, 바로 이전에 학습했던 스킬,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학습할 스킬, 딱 이 세 가지를 보여줘요. 지금을 기준으로 바로 앞뒤만, 옆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그 학습을 만약에 연설하는 친구가 지금 이 학습을 마스터했어요. 그 학습을 잘 통과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 각각 과정의 결과를 보고 싶어. 그러면 클릭하시고, 클릭하면 이 아이가 학습한 내용이 기록과 함께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기록을 토대로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가 잘했어? 못했어? 그쵸? 보충이 필요해? 아니야. 일반적으로 초록 색깔로 저 마스터를 받았다라는 거는 잘해서 통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리테이크 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거기에 대한 표기가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이시죠? 자, 얘를 토대로 아이들의 학습 점검을 하시면 됩니다. 자, 리테이킹 하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버튼이. 그럼 얘는 재학습할 거다. 자체적으로 학습 그 과정 안에 재학습으로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해주지 않아도 돼요.
그 재학습 기능이 부여돼서 자동으로 될 거고, 마스터되지 않았어. 이 친구가 여기 학습을 했지만 마스터되지 않았어. 그러면 X 표시가 떴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1대1 튜터 지금 원어민 선생님 수업은 바로 이 부분을 채워주는 거예요. 아이가 잘한 거는 넘어가도 되는데 부족한 파트를 내가 한 명 한 명 채울 수가 없어. 난 몸이 하나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누가 채워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제프 같은 선생님들이 아이한테 부족한 것들을 직접 1대1로 채워줘요. 그럼 그 수업을 할 때 저희들이 프리미엄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이 수업은 1대1이 가치가 있어요. 아이한테 최적화해서 맞춰져 있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가 높아도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단계가 낮으면 조금은 아이 성향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러닝 패스는 그룹보다는 개별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한테 맞춰주는 거니까요. 아, 그럼 이런 식의 수업을 그룹으로 원해.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스킬 중심으로 학습하는 이제 스탠다드 모델을 신청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수업을 내가 할 수 없을 때의 경우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센터에서 이러한 수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과정을 내 것으로, 우리 센터 것으로 이제 접목시키셔서 리소스하고 같이 활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러닝 패스는 아이가 학습했었던 내용들을 볼 수 있다면 하단의 리소스는 뭐냐? 이 학습을 할 때 학습 자료로서 제공할 수 있는 소스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스킬에 리소스가 있냐? 그렇진 않습니다. 스킬마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쵸?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리소스가 조금 더 다양할 거고, 이건 그냥 가볍게 이 정도만 프랙티스하고 넘어가도 돼. 그러면 없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 있는 자료가 우리 학원에, 우리 아이들에게 적절한지 판단하셔서 하시면 되는 거고요. 학년이 높은데 그레이드가 낮아서, 워크시트가 낮아? 그럼 자체적으로 조금 더 빌드업 하셔야 되겠죠.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밑에 이제 이 스탠다드 하면서 나와 있는 얘는 그 CCSS, 지금 아이가 학습한 게 어떤 이제 미국 교과 과정에서 어느 수준이다를 수치화시킨 게 맨 앞에 보이시죠? 그죠? 자, 제가 다 가려놨네요. 예를 들면 RF 1.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저희 이제 이거 다 이해하시죠? RF 1.4 뭐죠? Reading Foundation 1학년의 네 번째 주제. 뭐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리고 L.K 막 이렇게 해요. 그러면 L은 랭귀지. 그리고 K는 킨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킨더기 때문에 그레이드 1, 2, 3 이렇게 못 쓰잖아요. 그래서 K로 표시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 안에 어떤 스킬을 배우는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다면 지금 여기 페이지로 활용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요. 저희 이 학습들이 결국은 이 아이가 혼자 하는 학습이잖아요. 학습 트랙을 따라가는 거니까 이 레슨에 대한 포인트를 잘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원 평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스터리 퀴즈는 단원 평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이가 강의를 듣고 프랙티스를 통해서 적용하는 연습 문제를 풀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단원을 넘길 거야? 아니면 밑으로 내릴 거야? 이걸 체크하기 위한 테스트가 바로 여기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테스트를 풀었는지 결과를 보실 수 있어요. 어떤 문제를 틀렸고 어떤 문제를 맞췄고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제 어렵지 않으시죠? 자, 여기는 어느 파트에 쓸 수 있어요? 내가 수업을 아이가 러닝 패스를 할 때 기본적으로 원어민 수업을 바로 넣을 수는 없지만 자료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아주 잘 이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보는 거 두 번째는 뭐냐? 아이들이 학습하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학습을 해서 결과적으로 어디에서 한눈에 보지? 그게 지금 그 과목에서 러닝 패스 이 상단에 이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리고 왼편에 이 트로피라는 걸 누르시면 각각의 스킬을 어떻게 완성했는지 지금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몇 월 며칠에 이 스킬을 학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점수를, 그러니까 성취율을 보는 거죠. 안에서 프랙티스 하면서 몇 %로 통과했냐, 잘 봤냐 하는 것들이 여기에서 한눈에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자, 여기 페이지가 가장 이제 부모님들이 질문할 때 확인해서 답변 주실 수 있는 페이지예요. 그 스킬이라고 하는, 이게 스킬을 클릭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이 박연서라는 아이한테 그 first도 닫혀져 있죠. 그 다음에 second, third, 그 다음 third서부터 열려 있어요. 맞나요? 이 친구가 테스트를 보고 first랑 second는 학습할 게 없기 때문에 안 열려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해당하는 학습 과정부터 한 번에 쫙 열려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열려 있었을 겁니다. 아까 전에 그 가로로 네모 박스 기억하시죠? 초록 색깔. 걔를 어떻게 한 거예요? 하단으로 내리기. 이 세로열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조금 더 이제 UI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런 정보를 볼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학습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마스터드라고 써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예를 들면 assessed of라는 거는 이거 학습 안 해도 됩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테스트를 보면서 이미 넘어갔어. 또는 아이가 학습을 계속 이어가면서 여기 스킬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계이나 맞춤학습이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만약에 우리 센터는 그러면 그레이드 2로 모든 아이들의 진도를 맞춰서 시작할 수는 없나요? 할 수는 있어요. 저희들이 관리자가 세팅을 해줄 수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시작한다 하더라도요, 문제를 풀면서 진행하면서 계속 이제 아이한테 반응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진도를 맞출 수는 없다. 얘는 그냥 정말 패스인 거다. 되셨을까요? 그래서 학습자의 학습을 완벽하게 맞춰준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굳이 학습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곳이고, 그 다음 여긴 실제로 아이가 학습을 하고 이제 여기 할 차례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아이 학습관으로 넘어가면 어떤 스킬을 학습하는지 아실 수 있겠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 러닝 패스에서 영역별로 그레이드를 조정할 수 있을까요? 스킬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의를 받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예요. 사례 A가 뭐냐 하면, 아이가 테스트를 봤어요. GR2 단계를 하면서. 근데 학습을 하다가 테스트 결과에 리딩 파운데이션 파트에 미국 아이들이 파닉스를 배우는데, 그게 단순히 파닉스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이제 어휘를 확장하는 과정으로 가지만, 아이 입장에서도 나 좀 자존심도 상해. 이거 나 음가 다 알아. 뭐 얘는 음가를 묻진 않는데, 근데 이제 그걸 넘겨주고 싶다. 그럼 저희는 지금 저희 학습관 스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건너갈 수 있는데요, 하나를 건너갈 수는 없어요. 그 지점을 찍어줄 수는 있어요. 내가 여기 건너뛸 거야. 그럼 거기를 찝어서 거기서부터 그 이유를 할 수 있게는 할 수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이 중간에 얘만 넘어가고 싶어. 그건 못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전체적으로 이 정도를 넘겨주고 싶다라고 하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 지금 러닝 패스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에딧이라는 것을 누르시면 페이지가 이렇게 열릴 겁니다. 그러면 각각, 자, 지금 저는 리딩 과목에 들어온 거고요. 그 리딩 과목을 크게 4가지의 이제 중분류로 나눠놔요. RF하고 뭐 RI하고 그 다음에 RL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랭귀지 보캐블러리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에서의 스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스킬들의 그레이드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누가 선택하면 되죠?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열어놓고 넘겨주고 싶다면 거기서 지정해서 넘겨주시면 아이의 학습이 바뀌어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렇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바꿀 때 이렇게 뜰 거예요. 너 정말 바꿀 거니? 이제 물어보는 거 마지막으로. 이게 어떻게 될 거야? 라는 경고글이 뜨는데 친절하게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한국말로.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많이 피곤하시죠? 고개를 대시면 안 돼요. 지금 고개를 대시면 딱 잠들기가 좋아요. 그렇죠? 제가 지금 앞에서 자꾸 3번째 열이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3번째 열이 자꾸 고개를 대시고, 네, 지금 위험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집중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왜냐하면 우리 센터에서 수업을 개설하실 거잖아요. 안 하실 건가요? 그죠? 하실 거죠? 자, 그 수업 자료를 활용하실 때는
이제 전부 다 지금 저는 관리자 페이지만 설명하고 있는데 Assess and Teach라고 있잖아요. 여기가 아이들이 학습하는 모든 그레이드의 스킬, 그 다음에 그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모든 리소스를 다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러닝 패스는 그레이드 2부터 열렸죠? 자, 그런데 그레이드 1 애들도 미국 학교 해주고 싶었잖아요. 맞죠? 그레이드 1 아이들한테 저희가 라이팅 스킬을 가지고 북미 선생님들이랑 수업이 가능하다고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막상 그 친구들이 시작하려고 할 때는 스킬을 아이가 프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영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선생님이랑 하면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그걸 해결한 게 뭐예요? 아메리칸 스쿨이 이제 연동이 되는 순간 바로 거기가 열렸죠. 맞나요? 지금 이해되신 거 맞죠? 안 되셨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다시 이거 설명드리고 샘플 하나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되면 된다. 자, 여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제 필터 보시면서 자료를 원하시는 것들을 검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좀 친절히 써놨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하나의 스킬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지는 설명이 꼭 필요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캐릭터라는 게 스킬에서 리딩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킨더 때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레이드마다 계속 나와. 맞죠? 자, 근데 개념 설명이라는 게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개념이 같은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크게 분류를 나누자라고 하면, 큰 그레이드를 나누자라고 하면 킨더부터 그레이드 5까지는 한 큰 덩어리로 묶어 놓은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6서부터 12까지를 어떻게 한 거예요? 다른 그레이드로 본 거예요. 미국 아이들이. 그러면 거기 안에 캐릭터는 주제가 무거우니까 다양하게 할 것들이 되게 중요한 파트니까 킨더 게 있고 그레이드 1 게 있고 있을 수 있어요. 다르게 각각 레슨들이 다르게. 근데 중복적으로 기본 개념만 안내해도 돼. 그러면은 스킬은 하나가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레이드 전체 통 묶어서. 되셨을까요? 그 얘기인 즉슨 뭐다? 내가 그레이드 3으로 검색했는데 그레이드 1에서 봤었던 스킬이 나왔어. 그럴 수 있다 없다? 있다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학습하는 건 전부 다 스킬을 배웠으면 무조건 이 스킬을 연습할 수 있는 프랙티스라는 것이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학습관에서 학습하는 그 돌다리는 스킬과 그 다음에 프랙티스로만 구성이 된 거예요. 자, 무엇을 해보지 않았죠? 친구들은 자기 그레이드 단계를 하면서도 뭘 안 해봤냐면 내가 이 단원의 스킬을 제대로 이해했는가, 마스터 퀴즈를 풀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패스는 뭘 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 다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예전에 제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6월 8일에 그 줌 교육할 때 원장님께서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 러닝 패스를 아이가 하고 있는데 마지막 마스터 퀴즈를 풀었는데 거기에 아이가 이제 틀린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정답이 뭐냐, 정답을 알 수 있냐 이런 질문을 주셨었거든요. 질문을 거기에서는 바로 확인은 불가해요. 아이가 이제 학습한 거에 대한 걸로 정답을 바로 체크하는 게 가능한지 사실 미국에게 요청을 드리긴 했습니다. 뭐 적용이 된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어쨌든 원하는 걸 다 얘기는 하고 있어요.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서 하실 수 있어요. 아이가 배운 스킬이 만약에 캐릭터잖아요. 그럼 그 들어와서 마스터 퀴즈를 딱 열면 거기에 그 강사는 앤서로 뜨게 돼요. 앤서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앤서만 볼 거야, 아니면 직접 풀어볼 거야,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답을 확인하실 수 있다. 자, 너무 많은 내용이니까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아이들이 패스에서 풀었었던 마스터 퀴즈의 정답이 있다, 없다? 있다. 찾을 수는 있다. 그러면 이거 있다고 했는데 어디서 찾는 거죠? 이런 질문으로 주시면 다시 다 가이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자, 여기 어사인 버튼 보이시죠? 요거 어사인 제가 뒤에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또 요것도 한번 봐주세요. 자, 각각 무슨 자료를 제공하냐? TG가 있습니다. 이 레슨에 대한 걸 실제로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하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액티비티도 제안하고, 이거 열어보시면 뒤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 조금 다른데 스킬 관련된 뭐 리딩 지문도 주고요. 그렇게 되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업을 실제로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하단에 워크시트라고 보이시죠? 이 워크시트는 이렇게 워크시트다라고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져 있다면 보시는 것처럼 스킬과 연결되어져 있는 워크시트를 제공한 거고요. 그 밑에 앤서 보이시죠? 워크시트의 앤서는 다 제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수업을 한다라고 하면 스킬 하나만 명확하게 체크를 한 상태에서 뭘 준비하시면 돼요? 수업을 준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에 대한 걸 가지고 제가 이제 무엇과 연결시켜서 안내를 드릴 거냐 하면, 스킬 레슨 있었잖아요. 아메리칸 스쿨이랑. 그럼 아이한테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 관리자 페이지랑 같이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과제 보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 아까 전에 제가 PT에서 보여드린 스킬이에요. 스킬만 담겨져 있는 저희 이제 스킬 레슨.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아이들한테는 이게 열려 있어요. 모든 단계. 그러면 1번 노출 컨텐츠로 시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킨더 친구들은. 그래서 매스를 선택하실 수 있게 매핑표를 드리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그리고 그레이드 1 이상이 됐으면 그 단계에서는 얘를 가지고 내가 직접 수업을 진행하든 아니면 아이 학습 관리까지만 하고 그걸 원어민 선생님께 연계하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지금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거 몇 개 단계 열릴 거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3개의 단계. 그죠? 그레이드 1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열려 있을까요? 킨더, 그레이드 1, 그레이드 2. 킨더는 어떻게만 열려 있죠? 킨더는 킨더하고 그레이드 1만 있어요. 그 아래 단계가 없으니까요. 자기 단계 기준으로 아래랑 위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그레이드 1의 스킬을 이제 리터러처 문학 작품을 볼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스킬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거다라고 하시면 그레이드 1의 리터러처 파트를 클릭하시고요. 자, 지금 점이 2개인 걸 보니까 더 있다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그레이드 1의 리딩 스킬은 여기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리터러처 파트는. 그럼 아이들은 이걸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뭘 다 끝낸 거예요? 리터러처에서 필요한 스킬을 1학년 걸 다 마무리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아이들은 마무리를 노출로도 할 수 있지만 얘를 수업으로 끌어갈 때 아이들이 보는 건 얘잖아요. 근데 선생님들께서는 어디서 보신 거예요? 아까 그 관리자 페이지 기억하시죠? Assess and Teach 여기서. 자, 여기에서 선생님들은 수업 준비를 하신다는 거예요. 되셨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서브젝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검색하면 이 레슨 주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져 있고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다? 수업을 진행할 거다. 맞죠? 그럼 아이들은 자, 우리 수요일날 이거 수업할 거야. 그럼 어디 가서 준비해가지고 와? 스킬 레슨 들어가서 이제 첫 번째 1번 학습 다 마무리하고 와.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열었어요. 그러면 자기 레슨 듣고 그 다음에 무엇이 열릴까요? 그 다음 프랙티스가 열리겠죠. 이렇게 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얘도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보석 상자가 열리고 그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넘어갈 거예요. 학습을 끝내면. 자, 그럼 선생님께서는 수업을 진행하실 때 센터마다 다를 수 있지만 워크시트 미리 주고 준비해서 라이팅 같은 경우는 써오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게 제가 앞에 시간표에서 안내드린 그 스킬 레슨 아메리칸 스쿨이라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영유는 아니지만 유치 클래스 애들이 굉장히 잘해.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하나의 수업만 개설해도 조금 더 퀄리티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매스에 가면 수학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수학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조금 더 저도 정비가 되면 2차 두 번째 교육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전에 스템 채널에 뭐가 있었죠? 수학이 있었죠. 자, 거기는 무슨 자료가 잘 돼 있냐면 오프라인 자료가 굉장히 잘 돼 있고 그 다음 레슨에 대한 거 문제를 연습하기에는 저희가 최고예요. 얘가. 그렇기 때문에 매스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매핑 해가지고 초등 상위반 애들 프레젠테이션 수업으로 이어가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 플립 러닝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해요. 자, 이제 여기까지는 수업 어떻게 준비하셔야 돼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럼 다음으로 이어갈게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수업을 준비해. 그래서 어차피 여기에서 그 폴더를 따라가시면 되는 건데 러닝 패스를 하는 아이, 자 이제 그 중등부 최상위반을 생각하면서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 중등부 아이들 중에 최상위반 애들한테 러닝 패스는 개별 학습이야. 시간표 기억하세요? 러닝 패스하고 프리미엄 원어민 선생님하고 수업 배정 하루 했어요. 그거 90분 정도. 그리고 나서 내가 학원에서는 스킬 수업을 직접 할 거야 라고 하시면 그 스킬 수업을 이어가실 때 무엇이 필요할 수 있냐? 과제를 세팅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관리자 기능 중에 원장님들께서 아이들한테 직접 홈워크를 부여하실 수 있어요. 과제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팝업 창이 뜰 거고 날짜를 지정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 날짜는 이 기간 안에 학습을 완료하라는 거겠죠. 그래서 날짜를 지정해 주시고 그 학생들 여기 이제 클래스로 들어와져 있는 로케이션을 지정받은 아이들의 명단이 쭉 뜰 겁니다. 그럼 누구한테 부여할 건지 클릭하시면 되는 거예요. 클릭하고 그 다음에 뭘 해주시면 돼요? 어사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아이한테 과제를 부여했다 지금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요렇게 폴더가 하나 더 생겨요. 부여한 상태에서 자, 몇 명한테 부여했는지 한 번에 보이시죠? 2명한테 부여했고요. 그죠? 이게 기간이 어딘지, 그럼 아이가 만약에 학습을 완료했으면 2분의 1로 바뀌어 있거나 2분의 2로 바뀌어 있거나 이렇게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내가 부여한 학습 자체를 한눈에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뭐였죠? 예를 들면 제가 그 이제 2분의 0 얘를 눌렀어요. 그러면 이렇게 팝업이 떠요. 그래서 아이 현황을 보시는 거예요. 정말 좋지 않나요? 정말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너무 많은 기능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이 다 또 하나의 새로운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어떻게 하시냐 우선 전체적으로 안내 드리고 순차적으로 적용해 보시면서 추가 교육 필요하신 거 요청 주시면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과제까지 부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부여된 과제를 학생들은 어떻게 들어가지 궁금하시죠?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학생들이 테스트를 끝냈어요. 테스트를 다 봤다면 아까 같은 페이지는 사라지고요. 이렇게 과목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열려있는 이 과목 안에 여기 From My Teacher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제가 한 페이지를 또 건너뛰었네요. My Work하고 My Test가 있거든요. 근데 My Work를 누르면 얘가 떠요.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과제를 여러 개 걸어줬어. 그러면 여기 밑으로 폴더가 몇 개 더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제가 어제 사실은 요거까지 조금 다 풀고 자려고 했는데 너무 피곤해서 못 풀었지만 한번 해보세요. 아이가 학습을 끝냈잖아요. 그럼 여기 학습관에 들어가면 리포트가 바로 떠요. 이거 하나로.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가 학습을 완료한 순간 자기도 자기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여기서 바로 리포트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관리자에서는 아까 보셨던 페이지에서 언제 시작했고 이 학습이 몇 퍼센트로 끝났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만약 그런 자료들을 출력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처럼 드리면 사실 또 좋아하시겠죠. 이렇게 관리 받고 있다. 그래서 그런 자료들 활용하시면 좋고요. 기능도 사실 굉장히 다양한데
아이들이 학습할 때 한번 센터에서 해보십시오. 예를 들면 아이가 강의를 듣고 있을 때 오른쪽에 메모 페이지가 보일 거거든요. 한번 할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어차피 열려 있으니까요. 이 친구는 없네요. 지금 보시면 제가 왼쪽 툴바를 얘기한 거였거든요. 그럼 얘는 뭐만 있냐면 사전 기능만 있는 거예요. 아이가 듣다가 사전 그 단어 몰라 찾으면 돼요. 영어로 나올 뿐. 자,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더 단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 이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은 아이 스스로 혼자 학습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잘 맞춰져 있고요. 자,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하죠. 그죠? 자, 사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번역기입니다. 언어를 선택하면 아이가 단어를 넣으면 그 언어로 번역해줘요. 그래서 번역이 있고 지금 이 스피커는 아이가 이제 문장을 썼어요. 예를 들면은 이 수업이 라이브 레슨으로 미국 선생님들하고도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내가 내용을 정리한 거를 어떻게 영어로 얘기하지 할 때 여기다가 텍스트를 써볼게요. 뭐 이 정도만 썼다고 치고 read it을 누르면 이제 읽어줍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 툴에 또 뭐가 있냐면 메모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메모 기능이 아이가 지금 학습하면서 노트 테이킹이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자동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어디에서 볼 수 있냐? 학생 페이지에 그 메모장이 있거든요. 거기를 클릭하면 이제 그 페이지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안 들어가질 거예요. 들어가집니다. 자, 이 친구 테스트를 보지 않았죠? 그쵸? 오늘 7월 1일이라 새 테스트가 세팅된 거고요. 아이가 여기 노트 보이시죠? 노트를 클릭하면 이제 여기에 남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이거 출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 선생님한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관리자 선생님 보실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제가 다른 아이디엔 써놨거든요. 저는 숙제하기가 싫습니다. 막 이렇게 써놓으면 관리자에서 보여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매일 보는데 굳이 그것까지는 필요 없을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수업에서 필요해요? 아까 같은 북미 원어민 라이브에서는 그런 소통 남겨놓으면 보는 페이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다양한 기능들의 기본 조금 정보만 먼저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이제 러닝 패스는 마무리를 해도 될 것 같아요. 준비한 파트를 다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니에요. 저 아직 안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자, 지금 중요한 거.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저희 러닝 패스 그 용어를 조금 정리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원어민 수업이 크게 그 필리핀 원어민 1대1 수업이 있죠. 정규 과정에서 제공되고 있는. 근데 필리핀 수업은 1대1과 그룹이 있어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희가 이제 라이브로 진행되는 북미 원어민 화상이다라고 안내를 드렸었던 첫 번째는 지금 스킬 중심으로 제프 선생님이 여기서 보여주셨던 그런 라이팅 수업 그거를 공터 인터내셔널 스쿨 그래서 저희가 스탠다드 모델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룹으로 하는 게 최적화니까. 그죠? 물론 1대1도 가능하신데요. 그룹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그 러닝 패스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프리미엄 수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용어를 조금 이렇게 맞춰서 다 같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 뒤에 자료집에 우선 있으니까 먼저 봐주시고 이 파트는 안내를 조금 이후에 하도록 할게요. 그 퀴즈뱅크 관련해서는 우선은 매뉴얼의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안내를 좀 드렸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오늘 한 번의 교육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교육이 사실 좀 필요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 중심으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후에 센터의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업로드하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두 번째 교육이 필요한 부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지금 저희 운영센터들의 관리자 페이지로 들어갔을 때 퀴즈뱅크라는 거를 클릭하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띄운 이 화면처럼 보이실 거예요. 그럼 우선 각각 이 용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간단히 안내를 드리고 그 용어 중심으로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안내를 드릴게요. 그 버튼 중심으로. 자, 나만의 시험지라는 거는요. 말 그대로 센터가 자체 시험지를 만드는 공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험지를 만드는 거는 저희 본사가 올려놓은 자료들을 토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문제 은행 그 문항들을 검색해서 우리 센터의 시험지를 만들 거다라고 하면 어디로 들어가세요? 나만의 시험지로 들어가세요. 자, 학생관리는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학생관리는 그냥 재원생의 리스트를 보는 건데 저희는 이 지금 사이트가 LMS랑 다 연동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여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희는 지금 현재 딱 2개의 버튼만 신경 쓰시면 돼요.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내가 테스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1번 뭐가 있어야 돼요? 시험지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나만의 시험지에서 시험지라는 걸 만들고 두 번째, 자, 이 시험지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가 시험지 출력하실 거 아니잖아요. 저희는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저희는 테크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붙여주실 거예요? 학습관으로 올려주시고 싶으시잖아요. 자동 채점 하고 싶잖아요. 그쵸? 연동하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겠죠. 맞나요? 자, 시험지를 만든 상태에서 이 시험지를 어딘가에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게 시험 관리예요. 되셨을까요? 자, 내가 만든 시험지를 어딘가의 공간으로 연동시킬 거야. 우선은 1차 거기가 시험 관리다. 시험 관리는 말 그대로 센터가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험지를 어떻게 시험화 시켰냐를 한 번에 목록으로 보는 페이지? 뭐 이 정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만의 시험지부터 간단히 기능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모든 센터들이 여기에 처음 들어오셨다라고 하면 폴더라는 것이 없으세요. 자, 폴더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지를 만들어 놓고 어디로 저장할 거야 라는 공간이 하나 필요할 테니 나만의 시험지를 클릭하시고 처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폴더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신 상태에서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제가 4시 대비라고 했어요. 근데 미리 원장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수정, 삭제 버튼이 없어요. 그래서 잘 만드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래서 폴더명 오탈 없이 지금 이런 민망한 사안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고, 자, 그러면 각각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어느 폴더에 이 시험지를 만들어서 담아놓을 거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폴더명을 만든 상태에서 그쪽으로 이제 저장하실 거예요. 마지막 완성된 시험을. 자, 1번 폴더를 만들어 주셔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내가 폴더를 하나 만들었으니 새로운 시험지를 하나 만들러 갈 거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시험지라는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시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상단에 검색할 수 있는 무엇을 가지고 검색할 거냐에 따라서 구분값이 좀 다르게 해놨어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저는 우선 지금은 시험지 검색을 가장 많이 써요. 자, 시험지 명이라는 건 뭐냐면 이 시험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시험지를 최종 이제 세팅할 때 이름을 정했을 거잖아요. 그 이름으로 검색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저희 원장님들께서 먼저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 사용하실 것으로 예측되는 것들, 이제 그거를 먼저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자, AT를 보면서 어렵죠? 근데 예를 들면 어렵다라는 피드백도 상당히 있지만
테스트를 전체적인 평균 테스트들이 잘 나오고 있는 곳들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특정 어떤 현상에 맞춰서 바꾸는 건 사실 저는 지금 사실 고민도 많고 저희는 좀 어려운 상태예요. 근데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AT 테스트를 가지고 우리 센터 걸로 문항을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AT를 수정할 거야. 그럼 저희가 이미 그 단계에서 배워야 되는, 평가해야 되는 기본적인 문항들을 넣어놨죠? 그러면 그런 문항들을 검색해서 나의 시험지로 바꿔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 아이들한테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이 과정이 여기서 이제 1차 시험지를 만드는 겁니다. 자, 데일리 테스트 매일 보고 계시잖아요. 그쵸? 데일리 테스트는 굉장히 난이도가 사실 낮죠? 그러면 나는 AT 시험 구성할 때 AT의 기본 이거 문제 몇 개 하고 DT에 있는 문제 섞어서 25문항 만들 거야 하면 여기서 검색해야 되겠죠. 그럴 때 무엇을 기억하셔야 되냐, 지금 현재 제가 원장님들께 다 알려드리면 너무 어려우실 거니까 시험지 명을 오픈해 드린 거예요. 검색하실 때 AT 언더바 단계 치시면 쭉 나와요. 이따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DT 같은 경우에는 DT 언더바 단계 언더바 타임이에요. 예시 넣어드렸어요. 되셨죠? 이거대로 검색해 보시면 시험지 검색 되실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하나, 원장님들이 그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복화 챌린지 다시 리셋 해주시면 안 되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예를 들면 되냐고는 질문하실 수 있지만 다 된다고는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치만 얘를 활용할 수 있다. 되셨죠? 얘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 왜냐하면 복화 챌린지의 단어도 여기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더 테스트 보게 하고 싶어, 이거 활용하십시오. 자, 그래서 우선 이게 크게 3개 넣어놨고요. 저희가 내신 단어들을 지금 이제 막 업로드를 하고 있는데 출판사가 너무 많고 자료도 사실 너무 많아서 이제 원장님들께 센터 시험지를 올릴 때는 집단 지성의 힘을 보여주셔라, 이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지금은 이제 그 능률 출판사 거를 우선 올려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당장은 내신에 쓸 수 있는 거는 2학기 때 쓰실 수 있도록 정비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가장 급하실 것 같아요. 사용하실 때 먼저 해보실 수 있을 거라 이 검색어로 시험지 검색에서 검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옆에 탭을 누르면 뭐가 나오는 거냐면, 자, 여기는 저희가 자료를 올릴 때 굉장히 이 시험 문항에 대한 메타 정보를 디테일하게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메타 정보 검색어 중심으로 문항들이 뽑히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CCSS, 예를 들어 우리가 CCSS를 1.1로 했어요. 그럼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들만 쫙 뜨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어떤 걸 기준으로 검색할 거냐라는 것에 따라 문항을 검색하고 싶으시다면 여기로 들어가시면 된다. 근데 여기는 뭘로 저희가 올렸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검색하는 게 더 어려우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시험지면 지금 당장 이걸 주로 많이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먼저 활용해 보시고, 그 다음 이제 시험지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AT라는 걸 생성할 거야, 우리 센터 걸로. 또는 이 AT 문항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험지를 만들 거야, 뭐 레벨업 테스트지를 만들 거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럼 볼륨 1, 2, 3에서 가지고 오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저기 상단에 검색어 아까 그 기준에 맞춰서 검색해 주시고, 그런 다음에 문항이 뜰 겁니다. 이렇게 쭉. 그러면 쭈루룩 보시면 돼요. 근데 잘 안 보이시죠? 그죠? 계속 스크롤 다운 해야 되니까 전체를 선택해서 그 다음에 시험 선택 문제 시험지 이동 두 번째 버튼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메타 정보를 쭉 가지고 와요. 그럼 시험 문항을 다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미리 보기 페이지로 넘어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럼 이렇게 보면 이 문항이 적절한지 아닌지, 내가 이거를 조금 바꿀지 아닐지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내용을 보시고, 근데 보다 보니까 뭐 하고 싶으세요? 순서 바꾸고 싶거나 그 다음에 삭제하고 싶죠. 아, 이건 빠져야 돼. 근데 그렇게 했다가 또 뭐도 하고 싶냐면 이 문항 빠졌으니까 다른 문제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그게 다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각각각의 버튼에서.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나씩 확인하시면 되고요.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했지만 클릭하고 삭제 버튼 누르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자, 예를 들어 문제 순서를 변경할 때는 뭐 혹시나 조금 처음에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 제가 문제 순서를 좀 바꾸겠다고 해서 여기 있는 이 버튼, 두 번째 버튼을 누르고 넘어왔어요. 그럼 이쪽에 쭉 문항들이 나열이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문항, 바꾸고자 하는 문항을 이렇게 딱 클릭하면 오른쪽 페이지로 넘어가요. 그러면 1번으로는 3번에 있던 애를 옮길 거예요. 그럼 3번 클릭하면 1번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미리 보기에 띄어져 있었던 뭐 20문제야. 그럼 그것들 순서를 클릭하면 새롭게 생성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순서 변경 완료를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순서 바꾸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이제 이 시험지가 나한테 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제 시험지를 생성하는 거죠. 시험 문제를 완성해서 시험지 하나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로 첫 번째 뭐가 떴어요? 폴더 선택이 떴죠. 그래서 폴더를 먼저 만들어 두시는 게 좋다라고 한 거고요. 만약에 내가 폴더를 만들지 않았으면 이거 다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메타 정보 아까 불러왔었던 거 그대로 기록 가지고 있다라는 거 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선 폴더를 선택한 상태에서 만들어 놓은 폴더가 한 번에 이렇게 드롭다운처럼 보이실 겁니다. 그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험지 제목. 자, 이제 요 제목이 어디에서 어떻게 보여지는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뭐냐 하면은 시험지 제목은 나만의 시험지에서 검색할 때 검색명이에요. 이거 이해되시죠? 아까 제가 AT 언더바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내가 저장하는 이 이름이 검색어가 될 거다. 그러면 무엇을 갖는 게 가장 좋아요? 규칙성을 갖는 게 가장 좋죠. 그쵸? 그래서 이 시험지, 만들어 놓은 시험지를 2024의 레벨업 테스트지로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규칙에 맞게 내가 기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셔야 다음 반 애들이 레벨업 할 때도 이 시험지를 띄워주겠죠. 되셨을까요? 그래서 나만의 시험지에 검색되는 단어가 시험지 제목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 구분이라는 게 지금 보시면 뭐 AT, 그 다음에 LT, DT, CT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빨간 글씨로 써놨어요. 자, 지금은 리포트가 뭐로만 나오냐면 기본 채점지로만 나올 거예요. 그 얘기는 내가 만들어 놓은 문제가 50개야? 그러면 OX로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어떤 작업을 진행하고 있냐면 센터가 원하는 시험지가 AT로 새로운 AT를 만들었으면 엄마한테 그 AT 리포트를 보내드리고 싶으실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하는 유형의 리포트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적용은 아직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로만 나가냐 지금은 CT는 센터 테스트라는 거거든요. 그 센터에서 자동으로 만들어 놨을 때 나가는 리포트지가 아주 기본적인 채점지예요. 그걸로 나갈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를 끝내놓으면 저희는 뭘 한 거냐 하면 시험지까지만 만들었어요. 자, 시험지를 만든 상태에서 이제 시험을 부여하러 가야 되거든요. 그죠? 자, 이제 이거죠. 저희가 하고 싶은 건 두 개죠. 테스트를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을 무엇을 해야 되고 아이 학생한테 부여할 수 있도록 어딘가를 통해서 연결해야 되겠죠. 그 두 번째 과정을 안내 드리는 거, 연결하는 거. 자, 두 번째는 뭐냐? 저희 관리자 페이지에 시험 관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운영 관리의 시험 관리. 되셨을까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가 뜰 거예요. 센터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가 여기에 보여요. 내가 만들어 놓은 아까 그 폴더에 담아 놓은 시험지들이 여기 쭉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자, 시험지를 만들었다. 그럼 처음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센터는. 되셨을까요?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 응시자 관리를 눌러주세요. 응시자 등록.
자, 응시자 등록을 누르시면 지금 이런 페이지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여기 페이지에 갔을 때 시험명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가장 위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시험지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선택할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시험지 중에 이 시험지를 학생한테 부여할 거야. 그러면 그 시험지를 선택하면 이제 사실은 뭐 선택하든 하지 않든 여기에 학생들의 원생 리스트는 보일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선택한 상태에서 부여하고자 하는 아이만 클릭하시면 돼요. 모두에게 부여한다라고 하면 O를 누르시면 되는 거고, 내가 부여하고자 하는 아이가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소수면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다수면 이거를 스크롤 다운 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체크를 한 상태에서 화살표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이들이 전부 이쪽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면으로 바뀌어요. 마찬가지로 날짜, 테스트는 언제나 기한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테스트를 완료하라는 기한은 여기에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날짜 지정해 주신 상태에서 하단에 내려가면은 저장이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바로 저장 누르면 저장 안 돼요. 뭘 하고 하셔야 되냐면 학생을 클릭하고 저장 눌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까지 하면 끝났어요. 그러면 아이한테 뭐가 생기냐 하면 시험이 하나 생성된 거예요. 퀴즈뱅크에. 되셨을까요? 자, 아까 전에는 없었던 제가 만든 테스트지가 지금 여기 리포트 보시면 성적표 테스트가 가장 윗단에 있었잖아요. 근데 시험지를 이미 만들어 놨을 때는 여긴 안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학생한테 시험을 부여한 순간 이렇게 보이게 돼요. 저는 레벨업 테스트라고 올렸거든요. 되셨을까요? 그래서 학생한테 시험이 배정된 순간 여기는 리스트업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자,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제 결과 보기. 아이가 만약에 테스트를 끝냈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결과 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테스트를 완료한 아이들의 결과가 쭈루룩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세 보기를 누르면 리포트 단으로 넘어가게 되고, 지금 이제 그 리포트가 기본 리포트만 세팅되어져 있다. 채점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아이들한테 부여가 됐을 때예요. 테스트를 지금처럼 이제 생성을 하면 퀴즈뱅크에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시험지를 열어놓고 테스트를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표를 누르면 지금 보이는 기본 리포트는 얘다. 이렇게. 그래서 채점지로 뜨게 될 거다. 여기까지가 지금 퀴즈뱅크의 기본 기능입니다. 55분이에요. 지금 설명으로는 할 수 있겠다. 그쵸?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PT를 조금 넘기다가 중간에 2장을 없애버렸더라고요. 그죠? 이거 업로드된 파일로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 뭐가 하나가 빠졌냐 하면 여기 파트예요. 그 시험 관리 있죠? 여기 가장 왼쪽에 오른쪽인가요? 시험 관리에 이제 그 시험지를 붙이는 걸 한번 하고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그 페이지가 2장이 빠져 있는 상태예요. 자료실에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교육이 한 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제가 준비한 파트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하나 알려드린 거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대전교과 과정의 방향성, 그 학교 디지털 교과서가 어떻게 되는지, 시험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교사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이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거 첫 번째 뭐였죠? 스템 채널 관련돼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 수 있게끔 해드린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컨텐츠 보셔가지고 강의, 그 다음에 아이들이 온라인 베이스로 테크북 할 수 있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아까 설명 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교과서로 전환하게 하는 툴을 드렸다. 여기 되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기억나세요? 러닝 패스. 문항과는 이론이 접목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적용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 현지에 있는 학생들 데이터,
로 계속해서 학습해가지고 이 아이가 이 문항을 맞으면 이 강의를 듣고 이 강의에서 이 문항들을 잘 해결했으면 다음 강의로 검증해보고 계속 맞으면 이 아이는 다음 거 패스하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뿌려줘요. 이해되셨죠? 네. 인공지능이 접목된 튜터링 서비스가 학교에 들어가잖아요. 그걸 지금 미리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닝 패스 관련되어 있는 관리자 페이지 다 알려드렸고 그리고 어디에서 이 내용들로 그룹 수업을 하실 수 있다 원어민 선생님 시험도 보여드렸고 그래서 현장에서 원어민 선생님 수급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비대면 서비스 이용하시면 되고 되셨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 오프라인으로 시험지 출제하는 거 아니고 이제는 아이들의 데이터가 필요한 내용인 거니 문제를 디지털로 전환할 수 있는 툴도 제공해드렸다. 다 하신 거예요. 뭘 어떻게 더 해줘? 그죠? 네. 박수.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를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심도 있게 하나하나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나당 8시간 하나당 8시간 24시간의 교육 이수가 필요하다. 네, 24시간을 수료하신 분한테는 네 명예 이런 교육 이수 수료증이 나갑니다. 이 수료증이 나가신 분들은 멤버십 이렇게 해가지고 투어하겠습니다. 투어. 네? 별로야? 호응이 없네 아빠가? 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여드린 거는 10분의 1밖에 안 돼요. 10분의 1. 근데 가슴 벅차지 않으세요? 이 프랜차이즈 하셔도 이제 이거 틀로. 전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할 데가 어딨어. 대신에 잘 좀 써주세요. 네 그리고 중요한 부분들은 요 내용들은 특히 키즈뱅크 같은 경우에는 버튼 3개만 열어드린 거는 본사에서 제공하는 메타 정보가 정제되어 있는 이제 앞으로의 데이터는 깨끗한 데이터냐 지저분한 데이터냐 두 개로 나뉘어지게 돼요. 어제들이 하는 건 지저분한 데이터예요. 이거 막 하실 거잖아요, 그죠? 막 하실 거잖아요? 막 올리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데이터를 침범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삭제 수정 버튼을 안 해드린 거예요.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시면 본 데이터가 덮어 씌워지게 되는데 그 모든 센터들의 데이터가 망가지는 상황이 돼서 지금 일단 3개만 오픈해드리고 원장님들이 얼마든지 만드시는 깨끗하지 않은 데이터들은 자체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버튼 하나가 생길 거예요. 버튼 하나가 생기면 그럼 내신 대비를 하시든 뭐 월말 평가를 중간 평가를 얼마든지 시험 보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띄워드렸던 최소한의 메타 정보 있어요. 영역이 뭔지, 난이도가 어떤지, 행동 영역은 어떤 건지, CCSS 지수를 못 바꿔요. 사이트는. 왜냐하면 걔를 바꾸면 다른 데도 영향을 주겠죠. 약속하는 거예요. CCSS 지수는 내거 나만의 시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CT라고 하거든요. 센터에서 만드는 테스트. 여기에는 CCSS 지수에는 중학교 1학년 언더바, 1학기 언더바, 부산 김 언더바 3과부터 6과 이런 식으로만 해주시면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칙들만 몇 개 정해주시면은 우리 학원에 문제은행 디지털로 만들 수 있는 툴이 생겼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릇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릇. 그 그릇 안에는 그 어떠한 컨텐츠가 담겨져서 아이들한테 맞춤형 서비스가 나오면 된다. 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컨텐츠 20몇 개 출판사들 협업해가지고 저희 국내에는 딱 한 군데밖에 안 했어요. 이 퓨처 하나 한 거예요. 이 퓨처를 한 거는 그 패턴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가장 잘하는 건 여기거든요. 그래서 가장 잘하는 건 한국 거, 그 이상은 외국 거. 그 외국에서도 또 굉장한 데들이 많잖아요. 이거 하는데도 한 2, 3년 걸린 거거든요. 엄청 힘들게 발품하면서 물론 비대면으로 하긴 했지만 현장에 와서 우리 이렇게 접목하고 수업하고 있다는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애쓰고 열심히 쓰고 하는 부분들 인정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요. 원장님들이 열심히 써주셔야지 저도 목소리가 좀 커져요. 독점에 관련된 것도
몇 개는 풀었지만 몇 개는 못 푼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합심해서 저희가 나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맞다라고 동의하셨잖아요. 동의 구했고 사인하셨고 그죠? 그러면 이 한쪽 방향으로 돌격 앞으로만 하면 됩니다. 이제 다 같이 외쳐볼까요? 돌격!